답은 AI 반도체, 또 최대 2차 전지 비교 분석, 2차 전지와 조선 수익의 길, 점상과 함께하는 특별 강연회. QR코드를 인식해 확인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천만 개인 투자자 원금 회복 프로젝트 주식 1타 강사들에게 투자 노하우를 배워보는 상한가 스쿨입니다. 반갑습니다. 진행을 맡은 황윤기입니다. 자, 오늘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관망 심리가 좀 짙었죠. 거기다가 원달러 환율이 상승을 하면서 외국인 수급에 비우호적인 여건이 만들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양시장 마이너스권에서 하락 마감을 했고요. 자, 그래도 그 안에서 이 화장품주의 상승 좀 돋보였고, 이틀 내내 하한가를 보여줬던 HLB가 오늘은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 시장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같은 시장은 또 어떻게 돌파하면 좋을지 우리 전문가님과 전략 수업을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요일에는 바로 이분이시죠. 테마주 1타 강사 강우진 전문가님과 함께 할게요.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자, 전문가님, 자, 오늘 코스피도 2720선에서 좀 후퇴를 하고 이 코스닥도 사흘째 하락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도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일단은 뭐 말씀하신 대로 지금 대회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이벤트 먼저 좀 소화할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얘기가 나오는 것은 이번에 실적이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전망이다 이렇게 얘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에 지금 시장의 눈높이가 높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이상을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주거나 혹은 이제 앞으로 추가적인 성장성을 좀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증명해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제 하반기 신제품 출시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가 추가적으로 나와준다면은 충분히 이제 반도체 뭐 상승 랠리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국내 증시와는 조금 다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글로벌 증시 같은 경우에는 상승 흐름을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있고 특히나 이제 미국 나스닥 같은 경우엔 반도체 강세 속에서 또다시 역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지금 AI와 관련된 결국에는 이 빅테크 기업들이 상승을 좀 이끌어가고 있다.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벤트가 소화가 되게 된다면은 결국에는 국내 기업에서도 이 반도체 기업들이 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반도체와 관련된 내용을 좀 준비를 해봤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이벤트가 하나 더 있죠. FOMC 의사록 공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CPI 지표가 좀 발표가 됐는데 그래도 좀 무난하게 좀 발표가 되게 되면서 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다시금 살아나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FOMC 의사록을 통해서 금리 인하에 대한 시기나 이런 것들을 좀 엿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서 사실상 지금 금리 인상, 추가적인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뭐 일단락 지어졌기 때문에 시기가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매파적인 발언 혹은 이제 비둘기파적인 발언이 나오느냐 이 부분에 따라서 증시 방향이 좀 많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좀 관망세를 유지를 하고 일단 이 엔비디아 실적과 FOMC 의사록을 먼저 체크하자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전문가님께서 이벤트 소화 후에 이 반도체 종목들의 이 기대가 또 된다고 하시고요. 관망세가 짙었던 시장이었죠, 확실히. 차분한 마음으로 한번 시장을 한번 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특징주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가장 먼저 어떤 특징주를 또 말씀 주실지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전문가님, 첫 번째로는 어떤 종목일까요? 네, 첫 번째로 볼 종목은 이제 우리기술투자라는 종목입니다. 네. 네, 그래서 사실 지금 국내 증시 흐름을 좀 보게 되면 그렇게 강한 흐름을 좀 이어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안에서도 지금 비트코인 관련주, 뭐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좀 강한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비트코인 이제 현물 ETF 승인에 이어서 이번에는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틀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잘 아시겠지만 이번에 승인이 되게 되면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1억을 좀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승인이 되게 된다면은 급등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여지고 관련주들도 역시나 같은 상승 흐름을 좀 이어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시세 같은 경우에는 전일에 이제 17%라는 급등세를 좀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기대감이 강하게 실리면서
주저하던 그런 좀 그러니까 하락세를 좀 보이던 그런 가상화폐 시세마저도 급등세가 좀 나와주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투심이 좀 살아날 수가 있는 부분이라는 거 확인을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기술투자 추가적으로 차트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보시면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우리기술투자가 큰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3,000원 부근에서 이제 12,000원 구간까지 거의 4배 이상의 상승세를 좀 보여준 게 확인이 되는데요. 이 부분 역시도 비트코인 상승세와 그리고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게 되면서 이런 상승세를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 기대감을 앞두고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을 앞두고 이런 급등세가 좀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이틀 정도를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기대감으로 계속 상승 랠리를 이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근데 다만 조심해야 될 부분은 이제 새벽에 발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제 장중에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승인 가능성이 지금 75% 정도로 점쳐지고 있는데 혹시라도 이게 불발이 되게 될 경우에는 바로 개파락으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유념하고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수익 기회가 주어진다라고 한다면은 일부 수익을 좀 챙겨 가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12%나 오른 우리기술 투자로 출발을 했습니다. 9,430원의 종가 형성을 했고요. 말씀대로 오늘 이제 비트코인도 상승을 하고 더불어서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소식에 계속해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틀간 기대감으로 상승 랠리를 이어나갈 가능성이 높은데 불발됐을 때의 리스크를 확실히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수익을 챙겨 가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하시네요.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특징주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두 번째로 말씀 주실 특징주는 어디일까요? 네, 두 번째로 볼 종목은 바로 HLB입니다. 네네. 네, HLB 사실 최근에 엄청나게 핫한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리보세라닙을 가지고 지금 미 FDA 승인에 도전을 했으나 이게 불발이 되게 되면서 급락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2연속 하한가를 기록을 했는데 그래도 오늘 다행인 거는 추가적인 개파락이 나오지 않고 그래도 3%대 반등을 보여주면서 그래도 추가적인 하락을 좀 멈춰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고 특히나 장중에 5%대 반등이 나와주는 그런 흐름도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중요하게 봐야 될 점이 이제 앞으로 다시 리보세라닙을 가지고 승인에 도전할 가능성이 얼마 정도가 되느냐 혹은 기간은 얼마 정도 걸릴 것이냐가 중요한 부분인데 아직까지는 그런 게 확실치는 않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사를 통해서 말하기로는 뭐 몇 달 내로 다시 한번 도전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 그 얘기도 확실치는 않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좀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게다가 지금 흐름을 보시게 되면 시장 자체의 수급이 좀 부재하다 보니까 이런 단기적인 흐름을 좀 보여주는 종목들의 수급이 좀 강하게 쏠려주고 있는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HLB 거래대금만 보더라도 무려 1조 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런 HLB 이 단타 매매를 하려는 그 투자자들이 상당히 좀 많이 포진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런 만큼 좀 변동성이 크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대응을 좀 빠르게 할 수 있거나 혹은 뭐 단타에 자신이 있다 이런 분들이 아니시라면은 사실 접근하기에는 조금 어려우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안내드렸던 대로 장중 상승폭이 뭐 3에서 5%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일반적으로 이제 3%에서 5% 수익을 그러니까 기대 수익률을 그 정도로 가지고 간다라고 한다면은 굳이 리스크가 큰 종목 혹은 악재가 있었던 종목에 접근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다른 종목들 혹은 좋은 종목들 내에서도 3에서 5% 정도라면 충분히 챙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리하지는 말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게다가 HLB 그룹주들 역시도 장중에 뭐 20%대까지 상승을 보여주는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그만큼 또 윗꼬리가 크게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자신이 없거나 지금 단타를 뭐 실시간으로 대응하실 수 없는 분들이 만약에 접근을 하셨다면 또 이 윗꼬리를 보시고 조마조마하게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마조마한 마음을 가지고 매매를 하다 보면 내가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더 매매가 꼬일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자제하시는 것을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HLB 체크할 만했습니다. 오늘 급락을 멈추고 소폭 반등을 보여줬고요. 48,5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반등에는 항서제약 관계자가 이 HLB 포럼에 온다는 소식도 영향을 어느 정도 준 것 같은데요. 3%대 반등하면서 마감을 했지만 또 승인까지 얼마나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리스크가 확실히 있죠. 그렇기 때문에 보수적인 관점 가져달라고 하시네요.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 좌측 상단에 노란 톡 하나, QR코드 하나 있습니다. 톡방 안으로 입장 가능한 QR코드인데요. 말씀 주신 것처럼 이 톡방 안에서 여러 정보들 그리고 전략들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카메라 앱 키셔서 이 QR코드 갖다 대시면 톡방 입장하실 수가 있으니까 입장하시는 거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 이어서 들어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다음 종목은 어딜까요? 네, 이제 세 번째로 볼 종목은 인그로드랩이라는 종목입니다. 네. 인그로드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주도 섹터가 좀 없습니다. 뭐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상승 랠리를 이어가다가 좀 주춤하고 있고 몇몇 종목들만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지금 화장품주들이 좀 대체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사실 몇 달 전부터 화장품주들이 좋은 실적을 기록을 하게 되고 앞으로 실적 성장세 기대감까지 실리게 되면서 우상향하는 흐름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기존에는 뭐 색조 화장과 관련된 종목들이 먼저 올랐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선케어와 관련 종목들이 상승이 나오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선케어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선크림이죠. 자외선 차단하는 그런 제품을 가지고 있는 혹은 그 원료를 좀 생산하는 기업들이 좀 부각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장품주들 내에서도 계속적인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전에는 뭐 OEM이나 ODM 업체들이 좀 올랐다면은 그 이후에는 뭐 중소형 혹은 좀 저가형 이 색조 화장품주 관련주들이 좀 올랐다면 이제는 이 선케어 관련주들로 조금 이동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고 게다가 큰 상승을 보여주지 못했던 비교적 상승폭이 적었던 종목들이 상승이 나오는 것도 여러 가지 좀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도 계속적인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오른 종목들 혹은 지금 신고가 구간에서 거래량이 좀 크게 발생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조금은 주의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종목들도 세 자릿대 상승이 나온 종목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신규 진입은 좀 자제를 하신다든지 혹은 이 손절가는 확실하게 정해서 접근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제 인그루드랩 차트 보면서 한번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이제 미국 시장에서는 크게 이제 선케어 제품들이 수요가 크지 않았는데 최근 들어서 이 자외선 차단에 대한 수요가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외선 차단제 관련주인 인그루드랩이 오늘 탄력이 좀 크게 붙어주는 모습들이 확인이 됐죠. 그래서 이전 흐름만 보더라도 장대 양봉보다는 무상향하긴 하지만 좀 단봉 흐름이 많이 나타났었는데 오늘은 10% 이상 상승이 좀 나와주면서 고가인 상태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랠리를 추가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고가 구간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보유자 영역 혹은 만약에 신규 진입을 하게 된다면은 시초가 대비해서 한 4% 정도 밀리지 않는 선에서는 접근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최근에 지금 거래량을 보시더라도 엄청나게 많은 거래량이 발생은 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대량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슈팅이 나올 가능성은 여전히 좀 남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제 다만 대장주들이 조금 주춤하게 된다면은 이런 다른 좀 파생되어지거나 아니면 후속주들 같은 경우에도 같이 좀 흐름을 이뤄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대장주들의 흐름을 좀 같이 체크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인그루드랩 제외하고도 다른 이제 선크림 관련주들이 좀 움직이는 게 보였는데 다른 종목으로서는 이제 선진 뷰티 사이언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윗꼬리를 좀 길게 다는 모습이 확인이 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전 고점을 좀 돌파하는 흐름들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윗꼬리 구간에서 캔들 몸통이 형성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줄 수 있어 보입니다. 게다가 거래량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 상승보다도 더 많은 거래량 대략적으로 650만 주 정도가 들어오게 되면서 상승이 나왔다라는 점. 여기 좀 작아서 안 보이실 수가 있는데 총 주식수가 한 1200만 주 정도가 됩니다. 근데 유통 비율이 42%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한 500에서 600만 주
정도가 될 텐데 그러면은 이미 유통 주식 수를 넘어서는 그런 거래량이 발생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부 손바뀐 가능성도 염두에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일단은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한 11,000원 구간이 종가상 고가권이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1,000원 구간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은 상승 랠리 이어갈 수 있다는 거 한번 말씀드리겠고 자, 그리고 최근에 상장했었던 AS텍이라는 종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자외선 차단제에 들어가는 원료를 이 소재를 생산하는 그런 기업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단봉으로 보이지만 그래도 10%가 넘는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이전 고점 구간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죠. 그래서 최근에 수급이 부진한 만큼 이런 신규 상장주들이나 혹은 좀 단기적으로 이슈를 받아주는 종목 이런 종목들로 수급이 좀 강하게 쏠리면서 급반등이 나오는 모습들이 많이 확인이 됐거든요. 그래서 AS텍 같은 경우에도 오늘 이제 막 좀 부각을 좀 받았기 때문에 단기적인 흐름은 조금 이어질 수가 있겠다. 게다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벤트 소화하는 과정, 그러니까 이벤트 종료 전까지는 수급이 좀 부진한, 그러니까 관망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이런 종목들로 좀 쏠릴 수가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특징주 시간에 또 처음으로 얼굴 비추는 종목이네요. 잉그루드랩입니다. 이 기초 화장품 ODM 제조업체고요. 자외선 차단제 등을 생산하는 업체죠. 오늘 장 내내 상승폭을 늘리다가 12.8%로 상승 마감을 했고요. 이 증권가에서는 자외선 차단제 규모가 성장을 하면서 실적이 분기를 거듭할수록 좋아질 것으로 전망한다라고 합니다. 화장품 대장주 흐름들 같이 체크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잉그루드랩 자외선 차단제 관련주들 말씀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특징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마지막 특징주는 어디일까요? 네, 마지막으로 볼 종목은 CG트로닉스라는 종목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난 강의 시간에 이제 전력 반도체 관련주로 추천을 드린 종목인데 그 이후로 한 17% 정도의 상승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매수하신 분들은 충분히 수익을 챙기실 수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고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커지면서 지금은 과열 종목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래량이 굉장히 좀 줄어든 상태에서 고가권에서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과열이 풀리고 나서도 크게 거래량이 발생하지 않으면서 자리를 지켜준다면은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시장이 좀 좋아지게 될 경우 반등이 나오게 될 경우에는 이제 반도체 쪽으로 다시 들어갈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 전력 반도체도 이제 관심을 받은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달부터 이제 처음으로 이 전력 반도체가 관심을 받게 되면서 급등을 보였기 때문에 충분히 다시 상승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 종목에서 제외하지 마시고 눌림이나 혹은 돌파 구간을 계속적으로 지켜보시면서 매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종목 외에도 제가 다른 종목들을 몇 가지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전 영상 좀 확인하시거나 아니면 제가 추가적으로 제가 8시 방송 통해서 다시 한번 좀 짚어드릴 테니까 좀 궁금하신 분들은 8시 방송까지도 들어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중요한 거는 이제 반도체 쪽에 우리는 관심을 둬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 글로벌 증시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AI 중심으로 반도체 종목들이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스닥 신고가도 결국에는 반도체주들이 이끌어가고 있는 상황인 만큼 그 온기가 국내 증시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지금은 이 FOMC 의사록 그리고 엔비디아에 대한 실적 발표에 대한 이제 두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수급이 반도체 쪽으로 강하게 쏠리지 않을 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 엔비디아의 실적이 조금 부진하게, 그러니까 예상보다는 좀 부진하게 나오더라도 단기적인 충격일 뿐 제가 봤을 때는 올해 계속해서 이 반도체에 대해서 순환매가 이어질 것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세한 내용은 제가 강의를 통해서 어떤 배경을 좀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또 앞으로 다음 순환매는 어떤 종목을 좀 공략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준비를 해왔으니까요. 강의 시간 집중하셔가지고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CG트로닉스 체크해 봤습니다. 이 전력 반도체에 대한 관심 정말 여러 전문가님들께서 입을 모아서 말씀 주고 계시죠. 우리 강호진 전문가
전문가님은 이 시트로닉스 과열이 풀리고 나서 거래량이 크게 발생하지 않으면서 자리를 지켜준다면 추가적인 상승이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이 시장에 반등이 나올 경우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들어올 것 같다라고 방금도 말씀 주셨는데 그때 이 종목 상승 흐름을 또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자, 오늘도 관련해서 오랜만에 반도체 수업과 종목 준비해 주셨다고 하니까 또 열심히 집중해서 수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방송 외에도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위해서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자, 먼저 보고 계시는 화면 좌측 상단에 QR코드 있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톡방으로 입장 가능한 QR코드입니다. 카메라 앱 키셔서 이 QR코드 갖다 대시면 톡방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초록 검색창에 상한가 스쿨 검색하시면 또 상한가 스쿨로 연결되는 링크가 하나 뜹니다.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전문가님 얼굴 사진 바로 옆에 깜빡깜빡하는 빨간색 방송 보기 버튼이 하나 있을 텐데요. 이 버튼만 클릭하시면 되고요. 이 버튼 클릭하시면 무료 방송 입장이 바로 가능합니다. 이 방송은 오늘 방송 끝나자마자 저녁 8시부터 진행하고 있으니까 지금 방송 보시고 빠르게 이동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수업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줄 쫙쫙 돼지꼬리 땡땡 하실 준비 되셨다면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상한가 스쿨의 테마주 1타 강사 강우진 전문가입니다. 자, 시장에 지금 힘든 것 같아도 그래도 먹거리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시장이라고 생각이 되고 실제로 제가 추천드린 종목들이 다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추천드렸던 종목들 혹은 지지난주에 추천드렸던 종목들 모두 다 지금 큰 상승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뿐만이 아니라 제가 운영하고 있는 노란 톡방에서도 추천드리는 종목들이 급등 랠리 혹은 상한가를 기록하는 모습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히 이 방송을 지켜만 보지 마시고 실제로 따라 하시면은 수익을 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오늘 추천드리는 종목들도 직접 따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말씀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4월 30일에 추천드렸었던 이 보성파워텍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최근에 AI 열풍으로 인해서 뭐 전선 관련주들 혹은 전력설비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한 상승을 좀 보였었는데 이 보성파워텍 같은 경우에도 송배전 자재 혹은 전력 기자재 관련주로 꼽히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제가 에너지원과 관련된 얘기도 해드렸는데 이 보성파워텍 같은 경우에는 원자력 발전소도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호재를 가지고 보성파워텍이 좀 급등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좀 안내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게다가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바닥권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부담 없이 모아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좀 안내를 드렸는데 자, 차트 한번 보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성파워텍 제가 3,300원으로 이제 매수가를 좀 잡아드렸는데 그 전에도 충분히 모아갈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모아가는 과정이었고 제가 보성파워텍을 한 번만 말씀드린 게 아니라 굉장히 여러 차례 좀 안내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아마 노란톡에 계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다 따라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이슈가 좀 부각이 되면서 급등세를 보여주고 최근에도 불과 이제 지난주만 하더라도 급등세를 좀 이어가는 모습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4,300원대까지 오르게 되면서 추천 이후에 31%의 상승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처럼 제가 이 강의를 통해서도 추천드린 종목이기도 하고 이거에 모자라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노란 톡방에서도 직접적으로 이제 매수가를 좀 잡아드리면서 추천드렸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강의를 통해서 드리는 종목들, 그냥 이런 종목들만 따라만 오셔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시장 대비 좀 선방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보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소개해드린 종목들 꼭 한번 매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보성파워텍 이렇게 좀 보여드렸고, 자, 그다음에 지난주죠. 그래서 지지난주입니다. 지지난주에 제가 어떤 말씀을 좀 드렸냐면은 이제 에너지원과 관련해서 이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이 좀 부각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좀 안내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력이 계속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이 에너지원을 공급할 수 있는 부분이 투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신재생 에너지가 투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좀 안내를 드렸는데, 자, 그 다음 보시면은 제가 이 하나솔루션, 이 태양광 관련주 대장주로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수급도 개선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또 기술적으로 바닥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이슈를 가지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좀 소개를 해드렸죠. 자,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자, 이날이었죠. 이날 추천을 해드렸고 그 이후에 상승 랠리를 이어가면서 추천 대비 16%의 상승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태양광이나 뭐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이 오늘은 좀 추가적인 조정이 나온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이 신재생 에너지 종목들이 지금 하락이 나온다고 해서 우리가 이 종목에 대해서 신경을 끌 게 아니라 어느 정도 하방 경직성을 좀 보이게 된다면은 그때는 다시 한번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해서 말이 많습니다. 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어떡할 것이냐, 혹은 지금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 이런 기업들이 실적을 못 내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그러나 앞으로는 이제 정책적으로 좀 다가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정책 모멘텀을 가지고 상승 랠리를 이어갈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좀 실적이 부진할지라도 앞으로는 좀 개선이 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 계속 보시고, 자, 하나솔루션뿐만이 아니라 제가 또 다른 종목을 하나 추천을 해드렸죠. 그래서 태양광 관련주 SDN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이슈를 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투자 포인트를 정리를 해드렸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런 하나솔루션과 달리 비교적 시총이 좀 가볍기 때문에 탄력이 크다, 이렇게 좀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이 움직일 때 SDN이 좀 가장 큰 상승세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좀 안내를 드렸는데요. 자,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SDN 차트 흐름을 보시게 되면 추천 이후에 횡보를 하게 되면서 매수 기회를 충분히 줬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갭상승도 한번 나오게 되면서 이런 상승 추세를 만들어가고 있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솔루션 대비해서 좀 탄력이 더 큰 모습이죠. 추천 이후에 32%의 상승을 보여주면서 수익을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방송에서 추천드리는 종목들이 모두 10% 이상 혹은 30%대의 상승을 보여주게 되면서 시장 대비 아주 강한 흐름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단순히 그냥 듣고 흘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꼭 집중해서 내가 이 종목을 한번 꼭 사봐야겠다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외에도 지금 노란톡방에서 추천드리는 종목군들도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지금 제 머리 위에 QR코드가 하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휴대폰을 꺼내셔서 카메라 어플 키신 다음에 이 QR코드에 갖다 대시면은 링크 하나가 나오게 될 텐데, 그쪽 통해서 들어오시면은 노란톡방 참여하는 방법, 그리고 제가 이뿐만이 아니라 8시 방송을 통해서 히든주를 공개를 해드리고, 그리고 오늘 강의에 대해서, 그리고 이렇게 추천해드렸던 종목들에 대해서 뭐 진입 시점이나 이런 것들을 좀 자세하게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8시 방송을 꼭 집중해서 들으셔야 되는데 그 방송을 들으실 수 있는 방법도 안내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8시 방송이 굉장히 좀 중요한데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셔가지고 참여 방법 알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추천해드렸던 종목들이 이렇게 좀 좋은 흐름을 이어갔다는 거 확인을 했고,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시장을 먼저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지금은 시장을 좀 같이 봐야 할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지금 주도 섹터가 뭐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시장 흐름, 그리고 대외 이벤트들이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대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간혹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런 시장을 신경 쓰지 않으시고 나는 오늘 하루 무조건 수익을 내야 된다. 매일 단타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러면은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시장을 먼저 안내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코스피 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사실상 뭐 밸류업 프로젝트다 혹은 이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강한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게 되면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 사실 조정폭이 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고가권에 지금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조정이 좀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코스피 오늘 수급을 보게 되면 메이저들의 매도세가 보였죠. 특히 기관이 강한 매도세를 좀 보이게 되면서 지수 하방 압력을 좀 줬는데 여기서 또 봐야 될 게 외국인이 현물도 매도를 했지만 선물도 좀 같이 매도하는 모습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단기적인 조정은 추가적으로 좀 나와줄 수 있다.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지금 추세대 안에서 등락을 좀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하방으로도 열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이 추세대 안에서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는지 체크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것들은 제가 실시간으로 또 체크하면서 노란톡방 통해서 안내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코스닥이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아마 코스닥을 중심으로 매매를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코스닥 역시 상승 채널을 형성을 해둔 게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추세선을 그어보게 되면 이렇게 평행선을 그어볼 수 있는데 이 안에서 등락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이전에는 이 추세대 상승 구간, 상한선 구간까지 올라갔었는데 이제는 좀 탄력이 약해지면서 절반도 못 가서 추가적인 조정이 나와주고 있죠. 그런데 지금 추세선 하단부를 이탈하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 추세 이탈이 좀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좀 참고하시면서 매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지금 이벤트가 끝나기 전까지는 이 추세선 하단부에 머무를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이 반등을 이 추세대 안으로 다시 들어오면서 반등을 이어가느냐 이 점이 좀 결정이 될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같이 참고하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내용을 한번 보게 되면은 그래서 어떤 이벤트가 있냐 사실 앞서 말씀드린 부분이긴 한데 엔비디아 현지 시간으로 22일에 장 마감 직후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시간으로 봤을 때는 23일 새벽이 되겠죠. 그래서 현재 엔비디아의 예상 매출 증가율은 전년 대비해서 241%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또 예상 주당 순이익 증가율도 412%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안내드린 대로 이미 이런 예상치는 나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수준에 부합을 하게 된다면은 크게 흔들림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다만 추가적인 상승 랠리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모멘텀이 필요하겠죠. 그러려면은 엔비디아가 이 블랙웰이라는 그런 신제품을 공개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출시를 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 출시 시점이라든지 아니면은 하퍼를 통해서 이전 신제품이죠. 그래서 그 하퍼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매출이 예상이 되는지 이런 가이던스에 대해서 긍정적인 내용을 내놓는다면은 다시 한번 이 반도체 랠리가 이어질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역시도 발표 이후에 정리해서 좀 안내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5월 FOMC 의사록 발표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22일에 현지 시간 기준으로 22일 공개가 예정되어 있으니까 국내로서는 23일에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4월 CPI에 대한 견해를 좀 볼 수가 있다. 근데 이제 4월 CPI가 그래서 예상한 만큼 좀 견조한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비둘기파적인 분위기, 스탠스가 좀 형성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연준 의원들이 아직까지는 조금 금리 인하를 하기에는 좀 어렵다. 이런 매파적인 발언도 좀 같이 나오게 되면서 기대감이 좀 꺾였었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번 이 FOMC 의사록을 통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비둘기파적인 흐름이 좀 나타나게 된다면 아무래도 증시가 반등 나오는데 좀 더 수월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 좀 말씀을 드릴 때 안내드렸던 게 현재로서는
추가적인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시기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내 2회냐 3회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 이 의사록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횟수와 시기를 알아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역시도 제가 확인된다면은 노란톡방 통해서 또 안내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 이벤트 2개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도 참고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사실상 지금 이 종목은 뭐 종목명이 나와 있지는 않은데 제가 이 종목을 가져온 이유는 지금 시장이 굉장히 강한 시장은 아니죠. 그러면서 개별 장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서 이렇게 좀 차트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거래량 없이 이렇게 잔잔한 흐름을 보이다가 갑자기 급등세를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면서 상승 VI가 발동하기도 하고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 그 직후에 바로 이렇게 상승분을 반납하면서 오히려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는 종목들도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뜬금없이 증가를 하게 되면서 좀 단발성 흐름을 보이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대응을 못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혹은 단타를 정말 잘하시는 분들이 아니시라면은 조금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투를 잡지 않도록 유의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실 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매매를 하시려는 분들이 계세요. 오늘 그러니까 하루도 쉬지 않고 매매를 계속 하시려는 분들이 계신데 그러다가 이런 종목에 물려서 또 손절하지 못하고 종목 개수가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이제 반등이 시작할 때 주도 섹터가 형성이 된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테마가 형성이 된다든지 이럴 때 현금이 없어서 정작 그 종목들은 매수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좀 발생되지 않게 꼭 주의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인 내용을 한번 시작을 해볼 텐데 나스닥이 지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뒷배경이 무엇이냐? 뒷받침되는 게 무엇이냐? 바로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와 뭐 아니면 마이크론 이런 반도체 기업들이 상승 랠리를 이어가게 되면서 나스닥 신고가를 이끌어가고 있는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시장을 주도하는 것은 AI와 관련된 이 반도체 혹은 빅테크 관련주들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국내 증시에도 반등이 나올 때 결국에는 반도체로 수급이 들어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 반도체를 우리는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자,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가 단연 이 대장주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지금 글로벌 증권가들에서 이 엔비디아 목표가를 상향하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뭐 900달러 구간에 좀 머물러 주고 있는데 지금 목표 주가를 1,050달러에서 주당 1,200달러로 상향 조정하는 부분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뭐 20-30% 정도의 상승 여력이 좀 남아있다라는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그만큼 지금 앞으로 이 AI에 대한 성장성을 계속 크게 보고 있다는 것이고 그게 결국에는 이런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고평가다 혹은 반도체 기업들이 많이 올랐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권가들은 이 반도체가 시장을 이끌어갈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국내 증시에서는 뭐 화장품주들도 오르고 뭐 중간에 제약바이오나 뭐 이런 종목들이 오르는 게 확인이 됐지만 결국에는 글로벌 증시에서는 시장을 이끌어가는 게 반도체 기준으로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도체 슈퍼사이클 기대. 그래서 이전에는 반도체 뭐 사이클이 몇 년 주기적으로 계속적으로 왔습니다. 그게 대략적으로 4에서 5년 주기 정도가 됐었는데 이제는 이 AI 시대에 접어들게 되면서 그 주기가 짧아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4, 5년에서 이제는 2년으로 축소가 되는 부분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 4분기를 기준으로 턴어라운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1월부터 4월 초까지 반도체 얘기를 끊임없이 해드렸고
그리고 그때 말씀드렸었던 부분이 무엇이냐면 자, 4분기부터 턴어라운드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사실은 HBM 중심으로 확인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전반적으로 업황 자체가 좀 살아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1개 분기로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올해는 계속적으로 지켜봐야 된다라고 안내를 드렸는데 자, 이런 기사가 나왔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하반기에는 더 좋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HBM 중심으로 실적이 좀 회복이 됐다라면은 사실 D램 같은 경우도 HBM뿐만이 아니라 뭐 DDR도 있고 GDDR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고르게 성장할 것이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전에는 부진했었던 이 낸드 플래시 부문도 본격적으로 회복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PC 수요도 같이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그런 메모리뿐만이 아니라 뭐 PC에 들어가는 그런 메모리들도 같이 살아날 것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뭐 수출표를 보여드리면서 D램 가격 상승과 그리고 이제 낸드 플래시의 가격도 상승이 나오고 있다라고 안내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증명하는 그런 기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하반기에도 반도체다. 이 부분을 강조드리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와 관련돼서 AI가 결국에는 이슈를 받는다라는 건데 AI와 관련된 이슈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픈 AI 같은 경우에도 GPT-4에 이어서 지금 4.5를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음성 AI와도 연계를 해서 새로운 제품을 좀 출시를 한 상태인데 이를 통해서 이제 매출이 급상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AI와 관련돼서 얘기가 나왔던 게 이런 엔비디아와 같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하드웨어를 판매하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AI에 투자를 하게 되면 될수록 수익을 보는 구조였어요. 근데 반면에 이제 소프트웨어나 이렇게 실질적으로 생성형 AI를 운용하고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 기업들 같은 경우엔 실적이 그렇게 눈에 띄게 매출은 증가하지만 여전히 적자를 계속적으로 기록하는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이제는 본격적으로 돈이 된다. 이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픈 AI뿐만이 아니라 다른 빅테크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이 AI를 본격적으로 접목을 시켜서 매출을 발생시키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AI가 여전히 좀 중심에 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매출이 기록이 되고 있다는 부분 안내를 드리는 거고 자,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온디바이스 AI, 사실상 삼성전자가 이 갤럭시 이 핸드 스마트폰을 통해서 온디바이스 AI의 시작을 좀 알렸습니다. 근데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이 생성형 AI 기능을 탑재한 PC를 출시하겠다라는 소식이 있었죠.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이 온디바이스 AI 시장도 확대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뭐 애플이나 이런 기업들도 다 따라서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다음 기사를 보시면은 자, 이 생성형 AI 노트북이 대세다. 그러면서 뭐 GPT-4.5, 이 4.5가 탑재된 맥북을 출시하는 등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새로운 PC를 출시하는 등 이런 식으로 실제로 이제 제품들이 나오면서 매출에 기여를 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디바이스 AI 관련주 그리고 AI 관련주들이 같이 좀 부각을 받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AI에 대한 기대감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이런 실적이 뒷받침되는 기업들이 계속해서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자, 이전에는 기대감만으로 오르는 종목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반도체 종목들이 좀 조정이 나오는 게 확인이 됐는데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여전히 안 좋은 시장에도 불구하고 신고가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게 확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도 뭐 PCB 관련주 그리고 이제 멀티레이어 보드죠. MLB와 관련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닝 서프라이즈를 계속적으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신고가 랠리를 이어가고 있죠. 그만큼 이 실적이 뒷받침이 되는 이 반도체 관련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또 이수페타시스뿐만이 아니죠. 제가 1월부터 추천을 해드렸었던 이 PSK 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신고가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도 이제 HBM 관련된 뭐 디스컴 장비라든지 리플로우 장비를 생산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기업도 그에 기반을 해서 실적 성장세가
지속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목표가도 상향 조정이 되어지고 있고 실제로 신고가를 이어가고 있는 게 확인이 되죠. 이런 것처럼 여전히 시장에는 유효하다. 수급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와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또 실적이 뒷받침될 만한 종목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래서 넘어가 보기 전에 기사를 하나 더 보면 바로 이 태성이라는 기업입니다. 태성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1월 달에 이 태성이라는 기업을 추천을 해드려서 실제로 이제 30%대지 40%대의 수익을 기록을 해드렸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도 1분기에 지금 영업이익 24억을 기록을 했습니다. 물론 이 수치적으로만 봤을 때 어마어마한 실적은 아니지만 그래도 본격적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하고 이제는 수주 잔고를 좀 쌓아놨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실적을 계속적으로 신고가를 이어가 나갈 전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4억이라는 숫자가 뭐 낮아 보일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낮아 보일 수 있지만 이 태성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신 바와 같이 이 최대 실적을 기록하거나 깜짝 실적을 기록하는 종목들은 신고가 랠리를 이어갔거든요. 그래서 이 태성이라는 기업도 신고가 랠리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이제 온디바이스 AI에 대한 투자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했는데 또 그에 대한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바로 태성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기억해 주시고 자, 그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태성 투자 포인트를 좀 정리를 해놨는데 지금 시간이 좀 많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나중에 정지를 하시고 다시 한번 보시거나 제가 8시 방송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8시 방송도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성 일봉 차트입니다. 그래서 태성 같은 경우에도 신고가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게 확인이 되고 있죠. 여전히 신고가 구간에 머무르고 있고 단기 이평선 구간도 이탈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신고가 랠리를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술적으로는 제가 8시 방송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내용을 좀 안내를 드릴 건데 반도체 테마별 순환매가 지속이 되고 있는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PCB 관련주들, 그리고 HBM 관련주들, 또 온디바이스 A 관련주들, 또 유리기판 관련주들.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는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이런 기업들이 이 소프트웨어에 투자한다라는 소식들이 좀 들려오게 되면서 폴라리스 오피스나 한글과 컴퓨터 같은 이런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이 상승하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상승이 나온 종목을 보는 게 아니라 또 그 다음에 상승이 나올 종목을 좀 기대를 해봐야겠죠. 근데 지금 반도체 관련주들 중에서 아직 반등이 나오지 않은 종목 혹은 뭐 고가 경신을 하지 못한 그런 종목은 바로 이 CXL이라는 테마 내에 있는 종목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좀 중점적으로 얘기를 해야 될 거, 이 CXL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CXL 관련주들로 뭐 수익을 좀 많이 보셨을 텐데 사실 최근에는 조정이 좀 많이 나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CXL의 반등을 준비를 해야 된다. 이 부분을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추가적인 내용을 한번 보시게 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지금 CXL에 대한 투자를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있었던 이 컨퍼런스를 통해서도 이 CXL에 대한 얘기를 지금 계속적으로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모멘텀이 남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이제 삼성에서 본격적으로 이 CXL 2.0을 탑재한 서버를 시연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고 연내 상용화를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 CXL도 단순히 테마가 아니라 이제 본격적으로 상용화가 된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게 된다면은 관련주들이 급등을 좀 보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SK하이닉스 역시 지금 진행하고 있는 델 컨퍼런스에서 이 CXL에 대한 부분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가 이 CXL에 대한 투자 그리고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점이 지금은 시장에서 크게 부각받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뭐 화장품 섹터나 이런 것들에 중점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다시 한번 이 CXL에 대한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사실 관련주인 네오셈이 있습니다. 네오셈 같은 경우에도 제가 2월 6일 날 추천을 드렸는데 다음 넘어갈게요. 차트.
자, 이때도 마찬가지로 상승이 나왔을 때가 아니라 조정이 나왔을 때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80%의 상승을 좀 보여주기도 했는데 현재 네오셈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 계속해서 조정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는 좀 준비할 때가 됐다라고 안내를 드리는 부분이고 주봉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봉 같은 경우에도 지금 조정을 계속적으로 이어가면서 이전 상승, 본격적인 추가적인 돌파 흐름이 나왔을 구간까지 왔고 또 10,000원이라는 가격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000원을 지켜줄지 안 지켜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라운드 넘버이고 또 라운드 피겨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일단은 한번 지켜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내용은 제가 8시 방송을 통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고 자,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히든주죠, 히든주. 어떤 종목이 이제 대장주로 갈 것이냐라는 부분인데 이 종목의 일봉 차트도 한번 볼 텐데요. 사실 이 종목은 제 8시 방송을 통해서 종목명과 그리고 어떤 투자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안내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좀 참여하고 싶다, 이 종목을 통해서 나는 수익을 한번 봐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제 머리 위에 QR코드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안내드렸던 대로 핸드폰을 꺼내셔서 카메라 어플 키신 다음에 이 QR코드를 찍게 되시면은 링크 하나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 링크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은 노란 톡방과도 연결이 되는데 거기를 통해서 8시 방송 참여하는 방법 안내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제가 이 강의보다는 8시 방송에서 조금 더 세세하고 또 많은 내용을 전달드리기 때문에 사실 이 강의도 중요하지만 8시 방송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꼭 8시 방송에는 들어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보신 대로 실제로 추천드린 종목들이 굉장히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실제로 수익으로 연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들어오셔가지고 참여하신 다음에 여러분들도 다음 주 계속해서 수익 랠리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투자 포인트를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장비 제조 전문 업체로서 이 검사 장비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입니다. 게다가 삼성전자향 테스터 장비를 공급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실제로 수익을 좀 볼 수 있는,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최근에 SSD 그리고 CXL 등에 대한 테스터를 개발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SSD 테스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 CXL에 대한 테스터도 지금 같이 협업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다른 반도체 섹터 내에서 혹은 테마 내에서 계속적인 순환매가 나왔는데 아직까지 이 CXL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 이슈를 통해서 다시 한번 부각이 될 때 이 종목이 대장주 역할을 할 것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아까 보신 대로 삼성전자가 CXL 2.0 연내 상용화에 도전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기사가 반드시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CXL과 관련된 기업들 내에서 뭐 네오셈과 그리고 이 종목 분명히 상승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슈를 좀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차트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주가 조정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거래량이 좀 줄어들게 되면서 어느 정도 하방 경직성을 보이려는 자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도 좀 좋은 자리에 위치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는 관심을 둘 때가 됐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이제 나머지는 오늘 주제 공개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반도체 급등 랠리, 나스닥 역대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 최대 수혜주를 오늘 공개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 8시 방송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8시 방송까지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마주 1타 강사 강호진 전문가님 수업 듣고 오셨고요. 저는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립니다. 자,
자, 먼저 보고 계시는 화면 좌측 상단에 QR코드가 하나 있습니다. 톡방 입장 가능한 QR코드죠. 카메라에 키셔서 이 QR코드 갖다 대시면 톡방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톡방 입장 추천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초록 검색창에 상한가 스쿨 검색하시면 홈페이지로 바로 연결되는 링크가 하나 뜹니다. 링크 클릭해 주시고요.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전문가님 얼굴 사진 바로 옆에 깜빡깜빡하는 빨간색 방송 보기 버튼 누르시면 이 히든 종목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방송 보시고 바로 이동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참고로 저희가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따른 조언일 뿐 주가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내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